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이다일입니다. 오늘은 국내의 유일한 경차 2대, 사실 유일하진 않은데 이렇게 세단 형태의 경차는 딱 2대가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모닝 시리즈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GM에서 나오는 쉐보레 스파크가 저것입니다. 경차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경차 지원법이 생기면서 나온 차종들인데, 일단은 대우자동차의 티코가 제일 유명했었죠. 그 차의 후속이 저 모델이고요. 일단 모닝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 같습니다. 이제는 경차 중에서 기아자동차의 아주 유명한 차가 된 모닝이죠. 해외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모델들이고요. 둘 다 우리나라가 주요 생산기지, 그 다음에 디자인 설계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차들을 합쳐놓은 이유는 2대 차 중에 이 모닝이 신차를 출시했기 때문인데요. 경차는 차량의 크기, 그러니까 이 차체의 길이, 높이, 폭에 대한 제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엔진의 배기량도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할 수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패키징을 잘하느냐가 이 차들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는 뭐 엔진을 3기통 했다가 4기통 했다가 다시 3기통으로 다 돌아왔는데요. 이 약간 거칠거칠한 이런 엔진 소리가 바로 3기통 엔진들이기 때문입니다. 2대 다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소리의 느낌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3기통 엔진들 그 느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 2대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모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혔고, 그 다음에 차체를 강성을 굉장히 강화했다고 밝혔는데, 쉐보레의 스파크와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깎아지른 모습들이 지금 모닝에서 보입니다. 이 차는 이 최대한 끝까지 디자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좁아지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차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거의 박스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쉐보레 스파크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근데 조금 더 아직도 둥글둥글함이 남아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옵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개등도 들어가 있고 데이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위에는 모양만 돼 있어서 이렇게 막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여기 아래쪽에서 공기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모닝을 옆에서 한번 볼까요? 자, 눈이 오고 나서 지금 달렸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옆모습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보일 겁니다. 이렇게 네모 반듯한 상자형 모양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좀 이따가 스파크를 보여드릴 텐데, 스파크보다는 좀 더 뒤와 앞이 각진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일자로 딱 떨어졌고요. 저 앞에 보면은 보닛 공간도 이렇게 일자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체 휠 베이스라고 하죠. 여기 휠의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는 휠 베이스를 2400까지 늘려서 굉장히 긴 길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안에서 실내 공간이 좌우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졌는데, 실제로 어떤지는 좀 이따가 줄자를 이용해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닝의 뒷모습 보면요, 여기 이렇게 C자형 램프, 이게 아주 인상적이죠. 근데 이 C자형 램프가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한데, 기아차가 요즘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다른 브랜드의 차들도 이게 뭐 C자가 2개라든가 혹은 디귿자에 가깝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트렁크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고 경쟁 모델 스파크와 굉장히 많이 비교를 했는데, 사실 열어보면은 그 차가 그 차예요. 이게 트렁크, 경차 트렁크가 넓어봐야 뭐 어느 정도 넓겠나 정도 되는 거고, 사실 물건을 실어보면은 이 밑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하는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이게 조금 더 넓은가 좁은가 하는 차이이지 어느 차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여기 스파크 뒷모습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모닝에서는 여기 하나였죠. 크게 하나였는데 여긴 2개로 이렇게 니은 기역 형태, 거꾸로 된 니은 기역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디자인들의 특징이 대부분 다 이런 경차는 이런 반듯한 트렁크 라인을 가지면서 해치백보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미니밴 같은 차의 아주 축소판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 역시 트렁크 열어보면은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이건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아까 모닝은 여기에 이렇게 벽이 있었는데 위아래 구분을 했는데, 여기는 이 차는 벽이 없어요. 이게
몇 리터다 따지기에는 사실 커다란 트렁크, 대형 여행용 캐리어 2개 정도를 넣으면은 아주 꽉 차는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시트를 넘어뜨려서 제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스파크의 옆모습을 보시면은 아직 이 보닛부터 여기 앞에가 승용차 세단의 모습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 모닝에서는 반듯반듯하게 떨어지면서 느낌상으로는 뭐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차를 많이 줄여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차는 아직 해치백 세단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사이드 비터 이런 것들은 고급 세단에만 들어갔던 건데 점점 확대가 되더니 경차에도 이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다른 점이 있다면은 모닝하고 다른 거는 스파크는 이렇게 뒷문 여는 레버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보다 조금 더 큰 아베오에도 이 차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간을 절약하고 디자인이 깔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재보겠지만 이 휠 베이스, 휠과 휠 사이에 이 휠 베이스가 뭐 약간 길다고 하는데 사실 경차의 규격이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차이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엔진룸을 한번 볼까요? 이 2대 다 경차 엔진이니까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은 1리터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규격을 맞추고 있는 엔진들인데 3기통, 4기통 서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결국엔 3기통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지금 이 차는 새 차라 비닐도 안 뜯었네요. 이렇게 경차인데 이거 커버를 씌웠어요. 별일이에요. 아무튼 경차다 보니까 이게 3기통 엔진들은 박자가 잘 안 맞아요. 이게 4개는 적어도 돌아줘야지 박자가 다다다다 이렇게 맞는데 6개는 돌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근데 이게 3개가 돌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면서 이 진동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3기통 엔진을 썼을 때는 서로 비난을 막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연비도 맞춰야 되고 효율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진동을 개선하자, 엔진을 개선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3기통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엔진룸에 이렇게 커버를 씌운 거는 좋은데요. 이게 에어 클리너의 역할을 하나 보네요. 이게 커버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커버가 아닌데 얘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막 빠지려고 들리는데, 야, 이걸 원가 절감을 하는 이유겠죠. 이렇게 나사를 한쪽에만 고정을 해서 빼기는 쉽게 했지만 이게 이렇게 훌렁훌렁 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 번만 더 조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이게 언젠가는 헐거워질 텐데요. 이 상태면은. 모닝 역시 이게 경차는 뭐 굉장히 빡빡하게 이렇게 엔진룸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뭐 많은 여유 공간이 있진 않습니다. 이 차 스파크 역시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보이네요. 여기 스파크는 이런 엔진 커버를 씌우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정비하기는 굉장히 용이해 보입니다. 이게 그대로 다 보이기 때문에 경차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정비를 한다거나 이런 점들을 많이 고려한 흔적이 보입니다. 끝. 자, 이제 모닝의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도어를 여는 느낌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뭐 아무래도 모닝이 좀 아까 스파크에서는 여기를 크롬 도금을 해서 이렇게 은색으로 라인을 아주 이쁘게 쭉 올려서 뽑아줬는데 이 차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자, 문을 여니까 하이그로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느낌의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고요. 시트는 이렇게 투톤 컬러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3가지 재질 정도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일단 투톤이 이렇게 톤 다르게 2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많이 닿는 부분은 재질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자, 운전석에 들어왔더니, 자, 오늘 저희가 좀 과격하게 운전한 뭐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뭐 지금 보면은 리터당 8.5km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모닝을 글쎄요, 그렇게 강력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면은 한번 밟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8.5km 이렇게 나오게 되나 봅니다. 이 차에는 4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속 주행을 한다거나 할 때 이럴 때는 뭐 좀 대단한 성능이라거나 아니면은 연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정도에서는 뭐 13에서 14km 정도 저희가 타본 결과는 그 정도가 꾸준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스위치들은 뭐 이미 신차 출시에서 봤듯이 뭐 깔끔하게 돼 있고요.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가졌는데 이 차가 신차 출시 행사장에 보였던 그런 옵션이 많이 들어간 그 차들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닝을 운전하다 보니까 가장 가장 어색하다라고 이 MDPS의 이질감인데요. 이렇게 가운데를 잡았을 때 바퀴는 움직이지 않아도 핸들은 움직이는 요 살짝 하는 경계선이 있는데 이것이 느낌이 약간 이질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대부분의 차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들이긴 한데 아주 깔끔한 느낌의 이런 스티어링이 조작감이 아니라서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옵션이죠. 경차 최초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위로 올려서 붙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뭐 일단 경쟁 차종에 비해서는 뭐 칭찬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경쟁차는 카플레이가 들어있죠.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의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차는 현대기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탑재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사실은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경차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차에 무슨 내비게이션을 붙였어, 이런 옵션까지 달았어 라고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에서 가장 좋은 옵션이 이 내비게이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 별게 없습니다. 여기 위에 라디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위에서 다 처리했기 때문에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아래 내려다 보면은 뭐 별로 그다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에어컨 뭐 이런 공조 컨트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것도 아주 필수적인 버튼들이 나와 있네요. 앞유리의 열선이겠죠. 네, 그리고 에어컨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모드가 바뀌게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시거잭이 있고 그 다음에 억스 단자, USB 단자가 들어 있습니다. 시거잭 여기 전원 소켓은 하나 더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컵홀더 부분은 이렇게 이 차를 실제로 타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 컵홀더 부분은 뭐 많이 보던 형태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접어 넣고요. 여기다가 넓게 이렇게 공간을 사용하다가 컵을 넣어야 될 경우 딱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컵의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전처럼 이런 조이는 방식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앉았을 때 이 기어 레버가 다른 차보다 조금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다리하고 간섭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옆자리가 사실은 제가 낸 생각이 아니라 옆자리에 탔던 이제 다른 사람이 한 얘기인데, 옆자리에 앉는 보통 조수석에 앉는 승객들의 경우 똑바로 앉지 않는다는 거죠. 다리를 뭐 이렇게도 하고 양반다리도 하기도 하고 편하게 좀 앉는 모양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어 레버가 다리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예전 수동 자동차에서는 이게 다리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5단 변속 딱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손으로 다리를 한번 밀면서 비켜봐 하고서 딱 5단을 넣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자동 변속기는 그렇게 걸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앞에는 열선, 좌석 시트 열선도 있고 핸들 열선도 있고요. 이거는 뭐 옵션들이니까요. 대부분 다 들어있는 옵션들이니까 그렇고요. 여기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당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모닝을 지금 타고 출발을 하는데요. 모닝이 많이 바뀌었다는데 차체 강화가 가장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부터 10번째까지 전부 다 스파크 타도였습니다. 이 모닝 출시를 하면서 어찌나 많은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에서 스파크랑 비교를 하는지 저희는 스파크를 마치 설명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파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걸 비교를 했는데 이 차가 스파크하고 어떤 점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차체를 강화했다, 차체의 강성을 강화했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내 크기를 굉장히 확대했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을 위해서 이런 트림을 만들어서 에디션들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세 가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요, 실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트림들 중에서는 그런 여성을 위한 옵션이 들어간 것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차도 사실 그런 옵션이 들어간 차가 아니라서요, 그다지 우리가 신차 출시 현장에서 봤던 그 모습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봤던 그 기존의 모닝과 아주 유사한, 좀 밋밋하고 좀 모자란 듯하고 좀 이거 경차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듯한 그런 화려하지 않은 차가 바로 이 모닝입니다. 그래서 실내를 살펴보면은 이게 그전에는 굉장히 프레젠테이션에서 보던 거는 화려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아기자기하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그냥 평범한 그냥 자동차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인데, 일단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올라와 있고, 여기 이렇게 대시보드가 앞쪽으로 굉장히 멀리 뻗어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운전석에 앉아서 바른 자세에서 손을 뻗었을 때 대시보드가 잘 닿지 않을 정도, 내비게이션에 겨우 닿을 정도의 느낌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된 거는 경차의 한정된 규격 안에서 가능한 넓은 공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뜻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추측하기엔 그 정도의 느낌이고요. 이거를 대시보드를 가능한 밀어내면서 박스카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실내 공간에서 여유 있는 공간, 넓은 느낌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칭찬할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기아 자동차에 많은 차들이 이렇게 이 내비게이션 볼륨을 꺼야겠네요. 이런 사이드 시그널의 소리, 그러니까 깜빡이 소리죠. 깜빡이 소리 같은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 소리도 기아 자동차의 이 차를 타거나 다른 차를 타거나 비슷한 톤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문 열고 닫는 소리, 이런 것들도 비슷한 톤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쓴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살짝 오르막이긴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한 시속 100km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고속 주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좀 더 속도를 내서 달릴 수 있는 환경이라, 자, 속도를 70km, 80km 좀 올려보겠습니다. 옛날에 핸들링에 대해서 한참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MDPS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핸들링이 좋아지려면은 첫째 조건이 차체가 단단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차체가 단단해지고 그게 핸들링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를 해서 뭐 종이로 만든 이런 흔들흔들하는 차체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달리게 한다라는 거하고, 아주 단단한 뭐 철제로 만든 네모난 상자를 달리게 한다, 이런 것들하고는 조향할 수 있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 종이와 철제 이런 느낌은 다르듯이 차체도 이게 한때는 리프트에다 차를 올리면은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최근에 뭐 1, 20년 사이에 우리나라 자동차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차들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이 차체가 단단해진 느낌은 직진 안전성, 직진을 달릴 때 얼마나 부드럽게 잘 달리느냐인데, 모닝은 분명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한 뭐 이렇게 속도를 꽤 올렸는데도 직진에서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달릴 수 있는 경차는 뭐 전 세계에 그다지 많지 않을 텐데요. 그 경차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GM이 창원 공장에서 만드는 쉐보레 스파크가 전 세계 경차 시장, 경차는 아니지만 아주 소형차 시장, 이런 데들을 장악을 하고 있고요. 기아 자동차의 모닝 역시 남미라든가 이런 특수 시장들에서 인기를 얻는 그런 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법규를 충족하는 경차로 생산을 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 차들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모닝이 드디어 차체를 강화하면서 쉐보레 스파크와 경쟁해서 이제 뭐 어디가 우위다, 차체 안전성 가지고 우위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뭔가 이제 근거들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 쉐보레 스파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실행한 충돌 안전 테스트를 바탕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가 충돌 안전성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올해 실시한 뭐 시험들에서도 뭐 스몰 오버랩 같은 거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정면 충돌 같은 거를 했을 때 안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모습 장점을 자랑을 했고요. 이 모닝은 아직 그런 테스트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데, 자체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그런 차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 우리는 이 위에다가 차 4.9대를 쌓아도 될 정도로, 예를 들면 뭐 4.9대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 차체 중량의 4.9배를 버티는 그런 안정성 강도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닝이 강조한 게 그런 커다란 차체는 아니지만 규격 안에서의 패키징을 아주 열심히 잘해서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게 만들었다 라고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 같은 거를 굉장히 앞으로 집어넣어서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무릎하고 이 공간이 중형 세단보다 훨씬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 공간이 많이 앞으로 다가와서 손을 이렇게 얹어놓거나 이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앞으로 밀려간 느낌이고요.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시트를 살짝 뒤로 더 눕혔습니다. 스파크보다 시트가 살짝 더 누워있기 때문에 사람이 탔을 때 이게 진짜 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느낌을 받도록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그 넓이는 진짜 큰 차이가 나봐야 1cm, 2cm인데 이 정도면 큰 차이인데 느낌을 받는 것은 이런 등받이의 각도 같은 거에서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 불만이었는데 모닝에 시트가 경차니까 시트도 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주 작은 시트를 갖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공간이나 이런 데가 짤뚱하게 남아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타면 불편했었는데
모닝 시트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시트 폭도 좀 더 많이 넓혔고요. 옆에도 많이 넓혀서 이제는 소형 세단 정도의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